해볼까요? 앞에 좀 적어놨는데 여기가 그냥 뭔가 너무 어려운 느낌이 나. 근데 문제에 적용하는 건 쉬워. 그래서 쫄지 말고 그냥 들으면 돼.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래요. 이름부터가 좀 그런데 문제에서 어떤 식을 주고 그 두근이 양수일 때 뭐 범위를 구해라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두근이 양수다 음수다 서로 다른 부호다 이거 문제에 나와 있어. 이 봐봐. 예를 들어서 요런 식을 하나 줘요. 2차 방정식을. 근데 여기서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의 K값 범위를 구해줘. 이렇게 낼 거야 실제로. 그래서 그게 어떻게 푸는지를 지금 배우는 거거든.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하는 단원의 이름은 2차 방정식이야 부등식이야? 우리 부등식을 풀거든. 근데 갑자기 2차 방정식이 나왔잖아. 그 왜 그러냐면 얘를 주면서 얘네들을 풀었을 때 있잖아. 그 푼 계산이 부등식을 이용해야 돼서 그냥 부등식 파트에 나온 거야. 방정식에서 배울 수가 없어서 아직 모를 때라서. 그래서 해볼게. 일단은 얘는 약간 암기가 필요해. 그냥 외워서 풀면 돼.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이 있을 거잖아. 그걸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은 두 근이 양수다 음수다 서로 다른 부호다 하면 세 가지를 따져야 돼. 뭐뭐 따지냐면 합, 곱, 판별식을 따져주면 끝나. 그냥 약간 이런 거야. 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려면은 요 그림 그리잖아. 뭐뭐 따져야 돼? 2차항에 부호 따져야 되고 양수. 떠 있으니까 판별식 음수 이렇게 따지듯이 얘도 이 세 개를 따져주면은 원하는 K값 범위가 나와지거든. 근데 두 근의 합이면은 알파 베타가 근일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A분의 B를 따지면 돼. 곱은 알파 베타니까 A분의 C가 될 거고 판별식 D는 우리 알고 있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따지라는 거거든. 그 큰 틀을 가지고 얘한테 가보자. 두 근이 모두 양수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두 근이 될 거 아니에요? 알파 베타? 근데 둘 다 양수인 근, 양근을 가지려면은 0이 여기 있어야지 당연히 둘 다 양근을 가지겠지? 그러면 양수인 두 근을 가질 때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양수끼리 더하니까 당연히 부호가 양수가 되겠죠. 그죠? 네. 두 번째 양수니까 2, 3 이런 거야. 그럼 둘이 곱해도 부호가 뭐가 나오겠어? 양수가 나오겠지. 아씨 왜 뭐가 이상해. 자꾸 여기 번져. 이 먼지 때문인가? 됐어. 마지막으로 판별식 따질 거야. 판별식은 일단 두 근이 생겼으니까 양수일 거거든? 근데 혹시 몰라. 문제에서 두 근이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면 중근 알파를 가질 수도 있거든? 근데 얘도 양수니까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는 있어.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면은 0 또는 양수로 따지면 끝나. 그 다음 두 근이 음수인 그림을 그려볼게. 요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시작하면 돼. 두 근은 X축하고 만나는 곳이니까 여기가 두 근이 될 거야. 근데 음수인 근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런 거래. 0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되겠지? 그럼 그때 1번. 두 근의 합은 부호가 뭐가 돼야 되겠어? 음수 두 개 더해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 더하면은 음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합은 음수인 거야. 두 번째, 곱은 알파, 베타 곱할 거잖아. 근데 음을 곱하면은 부호는 같으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지. 세 번째, 판별식.
두 근이 있으니까 일단 양수인데, 아이고. 일단은 양수인데, 뭐일 수도 있다고? 얘도 중근일 수도 있어.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런 말 있으면 이거 등호 떼야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중근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요거 3개 따져주면 되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두 근은 X축에서 만나는 거니까 알파, 베타가 될 건데, 서로 다른 부호면은 저 근 2개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아리마? 0이 있어야 되겠지. 여기 0이 있으면 이건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라는 근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때는 합곱 판별식에서 합은 생각해봐봐. 두 근의 합인데 만약에 이거 3이고 얘가 1이야. 부호가 다르지. 그러면 근의 합이 음수거든. 근데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야. 두 근은 다른 부호 맞잖아. 근데 합은 양수가 되지.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라는 거는 얘네들의 절대값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안 따져도 돼. 이거는 알 수 없음이야. 알 수 없어서 따지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 곱은 알파 베타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두 근의 곱은 생각해봐봐. 얘랑 얘랑 곱하면은 부호가 다른 애들 곱하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 판별식 생각해볼게. 판별식도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굳이 안 따져요, 이것도. 이유는 이런 거야. 잘 봐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하면 무조건 요 사이에 0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마이너스 3에 2가 나오거든. 0이 어디로 치우쳐져 있는지는 몰라. 살짝 0이 지금 그림상 이쪽 편에 좀 치우쳐져 있겠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얘들아 이거 판별식 왜 따져? 두 근이거나 중근이거나 따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두 근이 무조건 여기 사이에 0이 있으면 얘네 둘은 무조건 두 근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중근이 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 다른 부호가 나오려면 근 2개가 떠야 되니까. 그래서 얘도 굳이 따지지 않아도 돼. 그러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뭐만 따지면 되냐면 곱이 음수다만 따지면 돼. 그래서 여기 잘 보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이거 곱 있지, 음수. 얘 곱이 음수잖아. 근데 저거를 제외한 나머지 2개는 양수를 따져야 되거든. 그래서 기억할 때 1번, 2번은 합곱 판별식을 3개를 다 단계를 다 따지면 되고, 다른 부호일 때는 뭐만 따져도 된다. 곱이 음수다만 따져도 된다. 이게 끝이야, 푸는 방법은. 얘를 풀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먼저 풀어보고 갈게. 자, 예를 들어서 얘 지금 2차 방정식인데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어차피 아래로 볼록할 거야. 여기 설마 자 이거 y는 2차식 y는 0이 연립돼서 얘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요렇게 두 근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자. 얘의 두 근을 설정해 볼게.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보자.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하면 일단 뭐뭐뭐 따져야 돼? 합곱 판별식 따지는 거. 합부터 따져볼게.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그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읽으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서 2에 k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a분의 b를 따졌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얘는 뭐가 돼야 돼? 부호가? 양수가 돼야 되겠지. 한 개 찾은 거야. 두 번째 곱. 두 근의 곱은 a분의 c잖아. 그러면 1분의 얘니까 k 플러스 3이 될 거지. 근데 곱도 양수여야 되잖아. 두 근이 모두 양수면
0보다 오른쪽에 알파, 베타가 있는 거니까 플러스 플러스 근이라서 곱이 양수겠죠. 3번. 판별식을 따집니다. 여기 앞에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말은 없어. 그럼 그냥 기본적으로는 뭘 따지면 돼? 판별식은 두 근이 있으니까 양수. 근데 중근일 수는 있어. 이렇게 세 가지를 따질 거야. 자, 얘는 양변에 2를 나누세요. 양수로 나눴으니까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 개. 그다음 얘는 정리하면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겠죠? 판별식 쓸게요. 근데 4분의 D가 됩니다. 그러면 B'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C니까 얘가 되겠죠? 그러면 K제곱에 플러스 2K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3이니까 K제곱에 플러스 K 둘이 하면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그런데 이게 판별식을 쓴 식이고 걔가 0 또는 양수잖아. 그러면 이 부분을 풀어주면 되겠지. 이 1에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되고 크다니까 벌어질 거야.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랑 1이 진짜 주인공이지. 그러면 작은 거보다 작다가 되니까 K가 마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 푸는 건 그냥 맨날 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얘가 물결 밑줄을 보세요. 이렇게 세 개. 합곱 판별식을 따진 상태잖아. 근데 얘네들도 이거 세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지붕이 세 개가 나와야 돼. 이유는 다 봐봐. 합이 양수인 거 있지. 그리고 곱이 양수인 거 있지. 만약에 지붕 두 개를 안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곱이 양수인 건 얘 상황도 되잖아. 그치? 곱이 양수인 건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 근데 곱이 양수면서 합도 양수인 거.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로 가야 되는 거지. 공통범위로 가줘야지 이걸 제낄 수 있다고. 됐어? 여기다가 하고 답 적을게. 지금 나온 숫자 다 봐봐. 마3, 마2, 마1, 마3, 마2, 마1, 1 이렇게 나왔네. 얘 벌어질게요. 마2 왼쪽, 1 오른쪽. 마이너스 1에서 크다. 오른쪽으로 가주고 얘는 마이너스 3 있고 오른쪽으로 가준다. 지붕 몇 개? 3개 나와야 돼. 3개의 다 공통범위 여기 3개 여기밖에 없잖아. 3줄. 여긴 2줄밖에 안 되지. 그러면 요 부분이 진짜 해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나 지금 K 값 범위 구하고 있으니까 K는 1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게 답이야. 적용은 어려운 거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거 맞지? 자, 얘도 똑같이 풀게. 두 근이 모두 음수야. 야, 둘 다 음수면은 이거 봐봐. 음수면 더해서 음이겠지. 근데 음이니까 부호는 결국 같으니까 곱은 양수일 거고 판별식은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0 또는 양수. 1번.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이렇게 합이라고 써놓자. 자, 이건데 합은 음수입니다. 두 근이 음수면 그림은 이런 거죠. 알파, 베타, 0 이렇게 두 근이 음수. 첫 번째 거 얘고요. 두 번째 거 음수예요. 그럼 마이너스인데 그 둘의 곱은 양수잖아. 그럼 a분의 c 하는 이거는 양수. 이거는 곱을 푼 거죠. 3번 판별식 풀어야 되죠.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는 0 또는 양수로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얘는 양변에 2를 약분하면 k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되죠. k는 마 1보다 하나 찾았어요.
얘는 K가 마3보다 판별식을 썼을 때가 얘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 근데 그것도 양수잖아. 그대로 가져올게. 그럼 얘 풀면 그는 이거랑 똑같겠네. 그래서 K 이렇게 물결 3개를 뭐 해야 돼? 다 태워서 지붕 몇 개? 3개로 풀어야 돼. 마3, 마2, 마1, 1이네. 나오는 숫자. 마3, 마2, 마1, 1. 벌어지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왼쪽, 1에서 오른쪽. 이거들은 같은 단을 줘야 돼. 안 헷갈려요. 이거 봐봐. 선생님 살짝 차이 나는데. 얘네들은 하나의 해니까 이렇게 같은 라인을 주세요. 같은 단을. 얘는 마3. 마3보다 커요. 쭉. 나 마1보다 작으래요. 마1보다 작으래요. 이렇게. 지붕 3개 어디야? 여기인 거 뭐야? 여긴 지붕 2개고 여기 3개, 여기 다시 2개, 여기 1개, 지붕 2개. 맞지?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풀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줄게. 마지막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 야,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뭐만 따지면 된다 했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나머지 2개는 필요 없어. 뭐가 음수다? 곱이 음수다만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곱이 음수 요거만 따지면 됩니다. 근데 곱이 얘였잖아요. 그러면 K 플러스 3이죠? 근데 얘가 이때까지 양수가 나왔는데 음수를 풀어주면 되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되겠죠. 근데 얘도 최종 답이거든요, 얘가. 요렇게. 자, 적용은 안 어렵지? 뭐만 알면 돼? 합곱 판별식만 알면 돼. 합곱 판별식, 합곱 판별식. 문제로 가볼게. 488에 틀을 같이 잡아보겠습니다. 요거만 필기해보세요. 숙제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488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음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네요. 이렇게. 이거 하나 그려놓으시고 음수를 했으니 음수 맞죠? 네. 합곱 판별식 따질 겁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음수입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은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되죠? 당연히 이거 근과 계수로 읽어서 음수를 줘야 돼. 곱은 양수가 되겠지. 마마를 곱하니까. 근데 판별식 잘 봐봐. 얘들아 네모 박스 쳐라. 어디 쳐야 되겠노? 서로 다른 두 근 여기다가 네모 박스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라 그랬어? 판별식은 기본적으로는 0 또는 양수를 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으면 중근일 리는 없잖아. 그때만 뭐 하면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만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3개의 공통 범위를 구하시면 답이 됩니다. 이거 썼죠? 자, 489 가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한 개의 양수인 근과 한 개의 음수인 근을 가질 때, 자, 봐봐.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근이면 이 알파, 베타 사이에 뭐가 있다? 0이 있다랑 말이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3번 케이스가 되는 거지. 3번 케이스 때는 뭐만 따지면 된다고? 곱이 음수다. 맞지? 곱이 음수다만 따지면 돼. 그래서 요 문제는 두 근의 곱. 그러면 A분의 C가 된다, 이거. 이게 A분의 C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 이게 뭐다? 음수다. 요거만 따져서 해를 구하시면 끝나요.
자, 490 문제 앞에다가 이 별표에서 주의라고 적어줘. 주의. 주의해야 돼요. 자, 봐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의 부호가 뭐 한대? 서로 다르지? 얘들아, 부호가 서로 다르면 이거 아니야? 요 상황 맞지? 부호가 서로 다르면 음수인근, 양수인근. 야, 원래 하리마 이거면 원래 뭐만 따지면 돼? 뭐가 뭐이다? 그 B가 0보다 크거나. 왜 이렇게 집중을 안 해? 다른 부호라고. 뭐만 따지면 돼? 합고. 아니라니까. 다른 부호라고 뭐만 따지면 되냐고. 곱이 뭐다? 음수다만 따지면 되잖아, 원래는. 근데 봐봐. 곱이 음수다를 따지는 건 맞아. 밑에 봐봐. 여기 네모 박스 쳐봐. 두 근의 절대값이 같을 때. 두 근의 절대값이 같을 때. 이거 앞에 봐봐. 기본적으로 내가 서로 다른 부호면 곱이 음수다만 따지면 된다 했거든? 근데 여기 옆에 저기 적힌 말을 봐봐. 3번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아예 따질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1번은 알 수 없어서 못 따지는 거였거든? 왜냐면 두 근이 다른 부호일 때 마 3이랑 1이면 얘네 둘이 더하면 음수가 되는데 마 1이랑 3이면 두 근을 더했을 때 양수가 된단 말이야. 이거는 모르잖아. 그건 절대값에 따라서 0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몰라서 못 따지는 거거든. 근데 지금 요 문제에서는 무슨 상황을 준 거야?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잖아. 그럼 두 근의 절대값이 같으면 예를 들면 마 3의 풀 3이라는 근이라고 알려준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얘는 뭐 따져줘야 돼? 합 따져줘야지. 상황을 더 줬잖아. 얘는 봐봐. 필요 없는 거야. 안 따져도 돼. 무조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가 나오려면 중간에 0이 껴있어. 중간에 무슨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중근이 생겨.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얘는 어떤데? 몰라서 못 따진다고, 그지? 근데 문제에서 이런 케이스를 주면 따져야지.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두 근의 합이 뭐가 될까요? 0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이 따져야지 답이에요. 적었어? 잠깐만 얘들아, 하나만 더 할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야. 부호이고 원래 서로 다른 부호면 뭐만 따지면 돼? 곱이 음수다만 따지면 되지. 근데 이렇게 했어.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 막 이런 상황을 준단 말이야.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말은 생각해봐. 마 3의 1일 거야? 아니면 마 1의 3일 거야?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절대값보다 크단다.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잖아. 이런 케이스를 준단 말이야. 그럼 뭐 따져야 돼? 두 근을 더하면 음수가 되는 걸 따져줘야 돼. 그게 없어. 그냥 아무 설명이 없고 그냥 심플한 문제면 곱이 음수다만 따지면 돼. 됐어? 하림아, 너 지금 머리 이렇게 막 튕겨가는 것 같아. 듣고 있어? 끄덕끄덕 해줘, 그럼. 끄덕끄덕끄덕. 뭔가 멍하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 3개 따지는 방법 괜찮지? 그래서 문제는 적용해서 풀어서 와. 이거 실근의 위치 설명할게.
225쪽인데요. 225쪽. 얘도요, 세 가지를 따지면 되거든요. 얘는 함, 판, 대를 따지면 끝납니다. 함판대. 근데 그 전에 얘 이름 있죠? 실근의 위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의 분리라고도 제목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교과서나 그 책들에. 근의 분리가 어떤 근을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분리하는 거라서 이름 그냥 이렇게도 부른다 이런 거예요. 세 개를 따지면 돼요. 함판대. 함이 뭐냐면요, 함수값이에요. 판은 뭐겠어요? 판별식이겠죠. 대는 뭐냐면 대칭축의 위치예요. 근의 분리가 나오면 함판대를 두 문자를 따서 그냥 외워서 함판대를 또 1, 2, 3번처럼 따져주면 끝나거든. 상황 한번 볼게. 두 근이 1보다 크대. 그럼 두 근이 1보다 크면 여기 알파, 베타 두 근이 있을 때 1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어? 여기까지 됐지? 요거일 때 1, 2, 3번 간다. 1번. 함수값은 여기 나온 숫자가 있을 거야, 문제마다. 두 근이 2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런 게 있어. 그 숫자를 그냥 따지면 돼, F1. 함수값 봐봐. 얘 쭉 올라가면 여기 1이 있으면 F1은 어디 있어? 여기서 만나니까 요 위에 있잖아. 양수겠지, 함수값. F1은 양수. 판별식 따지자. 문제에서 그냥 두 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0 또는 양수체랑 똑같아. 근데 중근이라는 말이 있어. 또는 서로 다른 이런 말이 있어. 그럼 등호를 뗐다가 붙였다 하는 거야. 대칭축인데,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알고 있죠?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의 위치. 여기서 축이 어디 있을까? 알파, 베타가 대칭일 거니까 저 사이에 축이 있을 거지. 이 축의 위치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축의 위치가 1, 요 나와 있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문제마다. 걔보다 오른쪽에 있다. 를 따지면 끝. 두 번째. 두 근이 1보다 작대요. 그럼 1이 여기 있고, 알파 여기 있고, 베타 여기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때도 함판대를 따집니다. 함수값. 쭉 가면 위에서 만나니까 양수죠. 판별식은 두 근이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양수인데 중근일 수도 있다. 만약에 서로 다른이 있으면 뗀다. 마지막 축이 여기 있을 거지, 그지? 그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그게 1보다 왼쪽에 있잖아. 얘랑 1이랑 비교하면 1이 더 크게 있지. 요거 따지면 끝.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 베타가 있어요. 그럼 두 근 사이에 1이 있으면 1이 요런 데 있는 거겠죠? 일단 써볼게요. F1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의 위치. 자, F1은요 이제 드디어 F1이면 함수가 뜨르르륵 해서 여기서 만났잖아요. 함수값이 음수인 게 나왔죠. 이때까지 둘 다 양수였어요. 양수였죠? 근데 얘가 드디어 음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 사이에 있으면은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근 바깥에 1이 있으면 위에 가서 함수값 양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 그림의 차이야? 난 판별식 생각해봐. 판별식은 지금까지 계속 왜 따졌어? 서로 다른 두 근이냐 아니면 중근까지 되냐를 따진 거지. 얘도 이 알파, 베타 사이에 1이 있잖아. 어떻게 중근이 나오냐고. 맞지? 이거 알파, 베타 사이에 1이 있으려면은 무조건 이렇게 되면서 알파, 베타 나오고 1, 이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알파, 베타가 나오고 그 사이에 1이 있으려면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 판별식은 항상 뭐일 수밖에 없냐면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굳이 안 따집니다. 축의 위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축은 무조건 요 사이에 있겠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근데 두 근 사이에 1이 있을 때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어차피 두 근 사이, 알파, 베타 사이에 1이 들어가는 건 맞으니까. 그럼 지금 축보다 왼쪽에 1이 있는지 축보다 오른쪽에 1이 있는지 모르잖아. 그럼 얘도 못 따지는 거야. 알 수 없다. 해서 못 따져요. 두 근 사이에 1이 있을 때는 뭐만 따지면 돼? 함수값만 따지면 돼. 자, 근데 잘 봐봐. 내가 일부러 얘랑 얘를 똑같은 형식으로 알려주고 있거든? 지금 뭔가 비슷한 느낌 들지 않아? 봐봐. 두 근이 양수지? 3개 따졌지? 음수일 때 3개 따졌지? 근데 양수일 때 얘랑 얘는 똑같았지? 얘도 똑같았는데 뭐만 달랐어? 합만 달랐지? 여기로 가볼게. 3개 따지고 3개 따지지? 함수값 똑같고 판별식 똑같지? 누구만 달라? 축의 위치만 다르거든? 이거랑 이거 중에 하나만 다른 케이스가 이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얘 봐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3가지 동그라미 중에 누구만 따지면 됐냐면 곱이 음수다만 따지면 됐어. 근데 이 곱이 음수인 거 여기서 와봐봐. 하나, 둘, 3개 중에 2개는 안 따지지. 누구만 따져? 함수값만 따지면 되겠지. 근데 얘도 일부러 내가 굳이와 알 수 없다로 똑같이 맞춰서 써준 거거든. 사실 책에서 얘하고 얘가 다른 것처럼 설명해 놓고 있거든. 근데 이거 2개는 정확하게 똑같은 개념이야. 이거 2개는 같은 개념이야. 왜 같은 개념이냐면 잘 봐. 야, 봐봐. 두 근이 1보다, 이 숫자는 바뀌거든, 문제마다. 2보다일 수도 있고 3보다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두 근이 0보다로 바꿔봐. 그럼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완전 똑같은 거지? 이해돼? 두 근이 1보다, 이 숫자는 맨날 바뀌어요, 문제마다. 그럼 얘가 0이 돼봐. 그럼 두 근이 0보다 작으니까 그냥 두 근이 음수 이거랑 완전 똑같아. 두 근 사이에 0이 있어봐. 그럼 서로 다른 부호다라는 말이잖아. 그럼 얘랑 똑같겠지. 결국 얘랑 얘는 똑같은 거야. 이렇게 따지나 저렇게 따지나 답은 똑같은데, 만약에 내가 하나만 외운다면 뭘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 되겠지? 왜냐면 얘는 숫자가 0일 때도 할 수 있고 1일 때도 할 수 있고 2일 때도 하고 3일 때도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0밖에 안 되잖아. 근데 둘 다 외우는 게 나아. 왜냐면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계산이 훨씬 간단하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근의 부호가 나오잖아. 그러면 합곱 판별식을 따지고, 실근의 위치, 근의 분리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3개를 따지면 되는데,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위치, 이렇게 3개를 따지는 거야. 설명 끝났는데 224쪽 봐봐.
자, 224쪽 보면은 실근의 조건 해서 그 1번 제목에 실근의 부호라고 적혀 있죠? 그 양수일 조건, 음수일 조건, 다른 부호일 조건 요거 보이세요? 그 세 개를 선생님은 요렇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세요. 2번 실근의 위치 봐봐. 두 근이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P 사이에 있다, 뭐 나오지? 그거를 얘로 써준 거야. 근데 결국 얘네들은 완전 같은 건데 다른 것처럼 써져 있잖아. 그래서 너네가 이걸 다 엄청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 뭐만 알면 무슨 조건을 따져야 되는지만 알면 문제에 적용하는 건 쉬운 거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 요거 필기를 좀 할 거거든요. 요 상황을 필기를 해서 뭐 어딘가에 꼽아 놓을 건데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필기를 해봅시다. 자, 이거 봐봐. 이거 225쪽에 이거 두 근이 PQ 사이에 있다? 내가 이거 1, 2, 3번 따지면서 안 쓰긴 했는데 두 근이 뭐 있다고? 두 근? 이건 그냥 문제마다 다른 거라 가지고 뭐 알파 베타가 있어. 근데 이 두 근이 뭐 예를 들어서 1하고 5 사이에 있대. 그럼 우리 요 그림일 때는 세 개 기본적으로 따지잖아. 저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 판 대만 생각해봐. 함수 값이면 나와 있는 숫자 두 개 따지니까 F1 한 번, F5 한 번 따져주면 끝나. F1은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겠지? F5도 요 위에서 만나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판별식. 판별식 왜 따져? 서로 다를지, 중근일지를 따지는 거지. 문제에서 서로 다르다고 하면 이거만 주고 별다른 말이 없어서 1과 5 사이에 중근 알파가 생길 수도 있다면 등호를 넣어주면 되겠지. 대칭축은 여기에 축이 있을 거 아니야? 숫자 기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겠어? 1하고 5 사이에 누가 있으면 돼? 대칭축이 있으면 되겠지. 됐어? 외우는 거 아니고 이거 세 개만 알면 요 그림 가지고 풀면 끝나. 이것도 1, 2, 3, 4번이라 생각하고 막 많아졌다 생각하지 말고. 자, 잠깐 멈춰줄 테니까. 얘는 지우고 내가 종이 나눠줄게. 필기 좀 할게.